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이른바 하이브리드 근무 체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소식이 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소식이 있죠. 하이브리드 근무 체제는 출퇴근과, 그러니까 사무실을 출퇴근하면서 일하는 것과 재택근무, 집에 머물면서 일하는 것을 병행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하이브리드라는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죠.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우리가 쉽게 생각이 되죠. 전기 연료와 가솔린 연료를 병행해 가지고 사용하는 차량이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근무라는 것도 기존의 출퇴근 근무와 재택근무를 함께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이 하이브리드 근무 시스템 정착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100% 재택근무를 하는 곳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그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사무실 나와서 일하고, 대신에 사무실 나오지 않아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일하고, 이렇게 좀 서로 찢어져서 일하다 보면 더 좋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하이브리드 근무가 지금 정착이 되고 있는데, 올해와 내년까지 가면 미국 기업들 중에 절반 이상이 이렇게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의 기업들이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예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2022년 올해 연간 근무 트렌드를 발표했는데, 이 3만 1,000여 명에 달하는 미국 기업들 임직원을 상대로 조사 분석했는데, 하이브리드 근무자 비중이 지난해 2년 전이죠. 2년 전 2020년에 31%, 그리고 지난해 2021년에 38%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0년부터 계속 좀 상승하고 있고, 올해와 내년에는 절반이 넘는 53%의 기업들이 하이브리드로 전환을 한다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재택근무를 최대한 지금 활용하는 쪽으로 기업들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저라드 스파타로 부사장은 온라인 사전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하이브리드로 전환을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력이 돼서 이미 전환을 했거나 또 앞으로 전환을 확정 지은 그런 기업도 있지만, 여력이 안 돼서 전환을 못하고 있어도 사실은 하이브리드로 가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이브리드가 좋은 점도 많지만 아직까지는 숙제도 많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근무가 최상의 어떤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런 숙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숙제라 하면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근무 시스템에 따른 장점도 있지만 네. 단점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단점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내느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동료와의 관계죠. 동료를 볼 수가 없잖아요. 재택근무하는 사람은 당연히 못 보고, 사무실에 나오는 사람도 재택근무자가 많으니까 사무실 나와도 사무실에 나오는 사람들 숫자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료와의 원만한 관계, 어떤 그런 관계 유지하는 게 참 어려워진다는 점, 그런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기회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동료와의 관계 형성이 가장 큰 숙제고요. 또 다른 단점은 온라인 근무 규범의 확립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재택근무인데 그 노는 게 아니잖아요. 일하는 건데, 과연 집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일한다고 할 때 정말 얼마나 열심히 제대로 일할 것인가, 이런 부분, 그 규범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일한다고 해서 대충 일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그 온라인 근무,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제대로 된 규범이나 규칙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런 부분이 보완해야 될 점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하이브리드 근무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 소속 직원들 중에 3분의 1 이상이 재택근무나 온라인 근무의 어떤 규범 같은 게 뭔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떠한 그런 원칙도 없이 그냥 일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재택근무하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제 사무실에 나와야 되는지, 또 사무실에 갔다가 또 언제 다시 또 뭐 집에 가고, 뭐 이런 그 기본적인 부분이 전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냥 집에서 일하라니까 집에서 일하는 거고, 그냥 뭐 만들어내야 될 걸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룰이나 원칙이 너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걸맞는 근무 규범 같은 것도 이제는 갖춰야 될 것이다. 지금 미국 기업 중에서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을 도입하면서 근무 규범까지 함께 갖고 있는 기업은 28%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3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적은 숫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다. 이런 지적입니다. 근데 이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컨택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어보면 죄송합니다. 지금 회의 중입니다. 저 시그널이 많이 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오늘 저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은 또 이 온라인 회의가 좀 너무나 많다라는 지적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어차피 대면을 못 하니까 자꾸만 온라인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상당수 기업들이 온라인 회의를 너무 무분별하게 남용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지금 받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 조사 결과 발표하면서 그 화상회의 솔루션 팀즈를 통해서 이제 회의를 하는 그런 시간을 보니까 2020년 2월 이후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252%, 그러니까 2배 반이 증가한 거죠. 회의가. 네, 회의가 그렇게 급증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1인당 채팅 건수도 32%. 채팅이 뭐 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하다 보면 계속 이제 물어보고 해야 되니까 채팅을 하는데 채팅 건수가 1인당 32%나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여러 명이 동시에 화상회의를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동료와 1대1로 채팅하는 것도 있고 계속 이런 걸 하니까 사실은 일하면서도 굉장히 힘든 거죠. 일하다 말고 또 이거 해야 되고 또 일하다가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조사 결과 발표하면서 그러니까 기업 규범, 온라인 기업 규범을 갖춰야 될 것이고, 특히 중요한 게 불필요한 회의를, 온라인 회의를 줄이는 것이다. 불필요한 온라인 회의를 줄여야지 업무 효율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권고를 하냐면요. 아주 마이크로소프트가 구체적으로 아주 제시를 했어요. 첫 번째는 급하지 않으면 이메일이나 채팅으로 소통을 해라. 그러니까 뭐 온라인 회의를 굳이 이렇게 막 화상으로 하지 말고 이메일이나 채팅으로 소통하라는 얘기죠. 이메일이나 채팅으로 소통하면 아무래도 일하다가 잠깐 받아주면 되는 거니까 훨씬 간편하고요. 그리고 회의 참석자를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해라. 그러니까 막 무조건 다 집어넣지 말고 꼭 필수적인 사람과 선택으로 구분해서 필수적인 사람만 들어가서 회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집중 근무 시간을 설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택근무지만 집중 근무 시간을 설정해서 그 근무 시간에는 오로지 일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 근무 시간을 설정하라는 얘기고요. 근무 시간대가 다른데 억지로 회의에 라이브로 참석시킬 필요가 없다. 회의라는 거를 하고 온라인상으로 회의를 했기 때문에 그게 그 영상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상에 시간이 안 맞는 사람은 나중에 그 영상에 들어가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근무 시간대가 다르면 회의를 녹화해서 공유하라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회의는 아무리 길어도 30분 내에 끝내라. 그러니까 회의를 하다 보면 길어질 수 있는데 아무리 길어져도 30분을 넘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놓은 구체적인 팁을 잘 활용한다면 재택근무 또 온라인 근무가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들 가운데는 뭐 새로운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면 그 화상으로 하는 거 뭐 줌 같은 걸로 하면 우리 얼굴이 직접 보이는 거잖아요. 예. 서로. 근데 일부 기업들은 메타버스 회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동료와의 관계 형성에도 이 메타버스 회의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일종의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아바타가 나가서 회의를 하는 거고 메타버스 회의니까 뭐 그런 식으로. 물론 뭐 내 얼굴을 올려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가상현실에서 진행되는 메타버스 회의이기 때문에 몰입도가 굉장히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회의를 도입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직원들의 연령대가 어릴수록 메타버스 회의를 수용하겠다는 의향이 강한 것으로 이렇게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이 Z세대 같은 경우 X세대의 자녀들이죠. 이 Z세대가 지금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엔트리 레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세대들이 그 메타버스 회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세대라고 그러는데 뭐 이거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메타버스 회의를 활성화할 만큼의 회사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앞으로 메타가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메타 회의 같은 게 이제 활성화된다고 그런다면 좀 더 효율적인 또 집중적인 그런 회의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세상이 참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고요. 코로나19는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나 코로나19가 불러온 변화는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